자, 그러면 우선은 자료를 먼저 올려줄게요. 선생님, 여기가 와이파이가 잘 안 터져갖고 나가서 다운받거든요. 공격이 잘 맞아. 막 해도 돼. 괜찮아, 괜찮아. 자,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운받으시고, 한번 열어보세요. 아, 수업하기 앞서가지고, 혹시 지구과학 진도를 좀 나가셨나? 오늘 지구과학이 지금 첫 수업이야, 그냥? 네, 아. 따로 수업 그분의 진도대로 재구성해서 나가셔요. 그니까, 어디 수업을 하셨어? 처음에? 니네가 합격자 발표가 되고, 그런 다음에, 천문 좌표계 했고, 또, 천구 구조 같은 거. 천구 구조,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 또, 수업 한 번 없었어요. 한 번밖에 없으셨어? 좀 살짝 의문이 드네. 통합과학의 커리큘럼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뭐냐면 우주론부터 나와요. 우주론부터 나오고, 이제 지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천구의 구조라든지 좌표계라든지 이것은, 그 다음 과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에 나오는 진도대로 우선 나가다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1월 5일날 학교를 가서 확실하게 커리큘럼을 듣고 오면 추가적으로 더 수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겁니다. 우선 통합과학에 맞춰서 수업을 하게 될 것들입니다. 우선은. 자, 그러면 얘는 왜 안 되지? 그럼 1학년 1학기 때는 통합과학이 확정인 거예요? 확정이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해왔었어. 그렇게 통합과학은 이게 나라에서 정해준 거기 때문에 임의대로 그거는 변경할 수는 없고 그거를 깔고 그 다음에 더 갈지 아니면 그 다음 학교 넘어갈지 요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구과학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과학이요? 통합과학은 대부분 다 들어갈 거야. 그래서 어떤 학원에서는 통합과학을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어. 그냥 통합과학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커리큘럼의 그 난이도만 덜렁하게 되면 시험 대비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지만 내용은 더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왜 안 잡히는 거지? 궁금하네. 헤헤이, 참나.
자, 그러면 우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2시간 수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10분 정도. 그래서 잠깐 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첫 수업이 때문에 말이 좀 많아요. 그 지구과학은 내용이 진짜 방대합니다. 너무너무 방대해. 너무너무. 땅속 지구 제일 끝에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표에서 대기, 뭐 바다, 우주 끝까지 가게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내용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업 들을 때는 당연히 이해하기끔 수업을 하니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가고 여기서 엉덩이 떼고 딱 나가는 순간 내용이 많이 까먹어져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많이 보고 있거나 그러면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정말 난감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업을 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때 내신 점수가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조졸이거나 조진이거나 뭔가 결정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알고 나중에 이제 그 입학을 하실 건데 너네 학년, 그러니까 다 그런다. 웬만하면 다, 그 과거 영역 다 똑같은데, 조졸이나 조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 그치? 그 분명히 있을 거야. 그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그 학년이 올라갈 건데, 나중에 겪어보면 알겠지만, 그 안에 들지 못하면 학교에서 정말로 찬밥 취급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1학년 때 내신이 어떠냐, 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조졸, 조진이 딱 결정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학년 때 뭐 해가지고 이제 나름 이제 뭐 진학을 하고 하는데, 이게 끝까지 남아가지고 뭔가 하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우쭈쭈쭈 하면서 막 하는데, 그다음부터는 그냥 완전히 개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부단히 뭐 공부도 하고 하긴 하겠지만, 확실한 거는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구과학이 도움은 못 줄 수 있어도 발목은 확실히 잡습니다. 요거. 그래서 내신이 안 나온다. 그러면 지구과학 하나 때문에 그 안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공부를 막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필요 없고, 자, 우리 바로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우주론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주론. 자, 우주론인데 이 우주론이 말이 좀 거창하긴 하지만 사실 그게 막 거창한 건 아니에요. 1800년대 중후반부터 해가지고 우주론이 막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이론이 전개됐는가를 잠깐만 먼저 정리를 하고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이 우주론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우선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뭐냐면, 우선 우주와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을 거다라고 보는 정적 우주론. 그 다음에, 아니다. 우주는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동적 우주론. 자, 정적 우주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는 팽창이나 수축이나 이동이나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우주다라고 보는 것이고, 동적 우주론은 아니다. 우주는 팽창하거나 수축하거나 이런 뭔가 크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다못해 이동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이론들인데 정적 우주론과 동적 우주론에서 어떤 게 지금에 와서는 맞냐? 그러면 정적 우주론은 틀렸습니다. 요거. 그래서 이 정적 우주를 밀었던 학자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아인슈타인인데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우주 상수라고 하는 어떤 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주가 움직이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적 우주를 막 밀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죠. 그리고 이 동적 우주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우주는 수축을 할 거다라고 보는 이론과 아니다. 우주는 팽창을 할 거다라고 보는 이론 두 가지로 다시 나눠지게 돼요. 자, 수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우주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물질이 있습니다. 뭐 은하, 뭐 그다음에 별, 뭐 성운, 성간 물질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질량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인력이 작용할 거다. 그러면 우주 전체를 중심 쪽으로 끌어모으려고 하는 인력이 강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주는 수축할 거다. 아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우주는 팽창할 거다. 이 두 가지 이론이 막 대립을 해요. 그런데
이 팽창한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증명이 되고 수축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팽창한다라고 하는 요것을 증명한 학자가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허블의 법칙이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외부 은하, 우리 은하 바깥쪽에 있는 외부 은하를 관측을 해가지고 우주는 지금 팽창하고 있는 거구나, 적세 편이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주는 팽창한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됐다, 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팽창을 한다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정상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겁니다. 우주는 대폭발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보는 빅뱅 우주론. 요 두 가지로 이제 이론이 정리가 돼요. 자, 정상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은 지금도 이 두 개의 이론이 막 싸우고 있는 중인데, 현재의 어떤 추세로 보게 되면 정상우주론은 거의 끝나가는 이론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정상우주론을 밀고 있는 학자들이 평균 연령이 너무 많아요, 지금. 뭐 70세, 80세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이 많은 교수님들만 이거를 밀고 있는 중이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천체 물리나 이쪽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빅뱅 우주론을 이제 기본 우주론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이 지금이 대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빅뱅 우주론을 쭉 지지를 하고 증명을 하고 하다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이 해결이 안 돼요. 뭔가 말이 안 돼. 빅뱅 우주론 갖다가는 말이 안 되는 현상이 몇 가지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더 보충해 주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뭐냐면 급팽창 우주론, 인플레이션 우주론이라고도 하는데, 이 급팽창 우주론이 빅뱅 우주론을 조금 더 보충해 주는 그런 보완 수단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급팽창 우주론이 쭉 되고 나서 뭔가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최근에 와서 우주를 봤더니 뭔가 좀 이상하다. 우주가 팽창하는 건 맞는데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가속 팽창 우주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돼요. 자, 그랬었을 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게 현재까지 온 이론들인데, 허블 법칙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가속 팽창 우주론까지 요 네 가지를 합친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따로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표준 우주 모형. 그래서 문제에서 표준 우주 모형에서 이런 단어가 딱 나오는 순간, 그러면 네 가지 이론을 다 봐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들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할 거냐? 우선은 이 허블 법칙에 대한 이 팽창에 대한 증거는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조금씩 그냥 곁들이면서 할 거라서 이거는 지금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허블 법칙을 안 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것을 요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요 세 가지에 대한 거를 볼 건데, 세 가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 빅뱅 우주론이 가장 근거가 됩니다. 가장 밑바탕이 되는 이론인데, 얘가 맞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이론으로 정상 우주론까지 해서 네 가지 이론을 지금 볼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비교하는 이론, 그 다음에 요거 뭔지, 요게 뭔지, 요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거기 지금 나와 있는 것부터 보도록 합시다. 안 지워지네. 분무기 있어야 돼? 이건 아닌데? 이게 그 용도야? 원래 분무기 다뤄도 있는 응. 괜찮은 거겠지? 아이고, 알코올인데 뭐 어때? 아유. 이거 지운 사람 내가 처음 온 아니지? 리쌤도 윌리쌤이 물에 그 분무기에다 희석해서 뿌리셨어요. 괜찮아요. 나 지금 그냥 소독 잘 됐겠네. 괜찮아. 뭐 상관없어. 그리고 맨날 분필 써봐다가 요거를 되게 오랜만에 써가지고 글씨가 좀 그지 같아. 그러니까 알아서 봐. 글씨 못 알아보겠어요? 그러면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준 파일에 첫 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거기를 보시게 되면 정상우주론과 빅뱅우주론에 대한 이 비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먼저
이 정상우주론과 빅뱅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얘기했다시피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기본 거를 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팽창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선 이 정상과 빅뱅우주론에서 봤었을 때 공통점은 둘 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둘 다 팽창하고 있다. 팽창을 하는데 이 정상우주론에서 말하는 거랑 빅뱅우주론 말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게 뭐냐? 둘 다 팽창을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건 뭐냐면 이 정상우주론에서 가장 얘랑 큰 차이점은 뭐냐면 팽창을 했었을 때 질량이 추가적으로 생성이 되는가 요거랑 빅뱅우주론은 아니다. 우주는 팽창을 하긴 하지만 어떤 그 질량의 변화 없이 일정하게 팽창만 하는 상황이다. 요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정상우주론은 질량 면에서 봤었을 때 계속해서 증가한다라고 보는 이론이고 그 다음에 빅뱅우주론은 아니다. 우주의 질량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일정하게 우주가 팽창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량이 증가한다, 질량이 일정하다 라고 하는 요 말은 뒤에서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질량 또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보통 물질만 얘기했던 겁니다. 보통 물질. 이것이 무엇인지는 뒤에 가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물질만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암흑 물질까지 포함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은. 자, 그래서 질량이 추가적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면 정상 우주론.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은 그렇지 않고 우주가 팽창할 때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요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 질량이 증가된다 또는 일정하다 라고 하는 요 관점의 차이가 어떤 차이를 만드냐면 자, 정상우주론과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계속 증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주가 팽창하는 그 비율만큼씩 질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랑 잘 봐봐. 요만한 부피 안에 은하가 하나, 둘, 세 개 있었는데 얘는 지금 팽창하면서 은하가 되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요만큼 부피에 해당하는 거와 이만큼 똑같은 부피에 해당하는 은하의 밀도는 똑같다. 그래서 정상우주에서 말하고 있는 우주는 여기서 이 밀도가, 우주의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질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천체들의 밀도는 일정하다. 이렇게 보는 게 정상우주론. 그런데 빅뱅 우주는 아니다. 질량이 일정하게 얘가 유지되면서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 딱 보다시피 밀도가 확 줄어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온도나 밀도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빅뱅 우주론. 그래서 이제 질량이 일정한가 증가하는가에 따라서 밀도 또한 계속 감소하는가 일정한가 이거를 정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정상우주론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만약에 요거 하나가 어떤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천체라고 가정한다면 공간 내에 분포하고 있는 이런 에너지 원들이 일정한 비율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우주 전체에 해당하는 온도는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전체가 다 밀도가 줄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체 밀도를 생각하면 편할 수 있어요. 부피가 커지는 상황에서 내부의 온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우주의 온도는 감소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 밀도, 온도 요 세 가지를 잘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질량, 밀도, 온도. 자, 그러면 이렇게 봤었을 때 이 세 가지만 그러면 되는 것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 더 따져볼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걸 좀 따져봐야 돼. 시간과 공간. 자, 무슨 말이냐면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합니다. 두 이론의 공통점이에요. 자, 팽창하는데 내가 보고 있는 이 우주가 태어나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를 아는가 모르는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예를 들어서 얘가 있어. 얘가 있는데 얘랑 나랑 지금 같이 서 있었어. 이렇게. 그러면 너네가 딱 봤었을 때 누가 더 나이가 들어 보여?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래서 내가 더 나이가 들어 보여. 근데 이것은 너네가 딱 봤을 때 정확하게 저 사람의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딱 보니까 얼굴 보니까 약간 늙어 보이는 것 같아. 제가 더 늙어 보이는 거. 이렇게는 뭔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딱 봤었을 때 이거하고 이거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얘가 팽창을 하게 되면 밀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이것이. 그러면 현재의 이 밀도와 과거의 밀도 또는 미래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보는 우주가 시기별로 다를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밀도를 갖고 있는 우주라면 얘를 점점점 과거로 가게 되면 이 정도 밀도가 될 것이고 더 과거로 가면 한 점에서 얘가 폭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출발한 우주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간이 열리고 그때부터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내가 보는 우주의 시점, 그 다음에 내가 보는 우주의 끝이 어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시공간의 개념에서 빅뱅 우주론은 유한하다라고 봅니다. 유한하다. 끝이 있다. 처음과 끝이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정상 우주론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보는 우주나 과거의 우주나 미래의 우주나 밀도 다 똑같아. 그러면 똑같은 모양이에요. 계속 똑같은 모양. 그러면 얘가 태어나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주의 시간이 얼마다 이거를 측정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거다라고 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주가 언제 시작해서 얼마만큼 왔는지 모르니까 공간이 얼마만큼 큰지를 모른다. 그래서 공간 또한 얘가 무한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시공간 관점에서 본다면 얘가 더 무한한 것이고 얘는 끝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요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시공간에 대한 거는 학교에서 문제로 많이 안 다뤄져. 그러니까 참고만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따져볼 것은 뭐냐면 정상 우주론하고 빅뱅 우주론이 있다 치고 그러면 얘가 정설이 되기 위해서는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게 증명이 돼야 될까? 온도가 일정하다? 밀도 일정하다? 그치. 질량이 증가하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왜냐면 질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온도, 밀도가 일정하다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가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했다시피 정상우주로는 그러면 얘가 지금에 와서 정설이 왜 안 됐는가? 이게 증명이 안 됐습니다. 이게 증명이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이론은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빅뱅 우주로는 그럼 증명이 됐는가? 됐습니다. 얘가 정설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증명이 돼야 되느냐? 질량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요게 증명이 돼야 돼요. 요게. 근데 이게 증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수소하고 헬륨의 비를 통해 가지고 얘를 알아냈던 것들이지. 이 비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얘는 지금 질량에 큰 변화가 없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들이고 두 번째는 우주의 온도가 감소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한 것을 나중에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요걸 갖고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두 가지가 빅뱅 우주론에 아주 강한 증거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게 첫 번째, 요게 두 번째, 그 다음에 교재나 이거 안 나왔지만 그냥 참고로 지역적인 내용입니다. 세 번째, 우주에 있는 것들 중에서 퀘이사라고 것이 있어요. 퀘이사. 이 퀘이사는 아주 멀리 있는 은하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거대 블랙홀을 갖고 있는 아주 큰 은하라고 보고 있는데 이 퀘이사의 분포를 보게 되면 확실히 빅뱅 우주론이 증거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또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현재 다뤄질 수 있는 교육과정상 다뤄질 수 있는 증거는 세 가지 정도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선생님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것들은.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수소와 헬륨의 비. 지금 밑에 보시면 요 박스 안에 이렇게 지금 나온 것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근데 내용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우선 수소와 헬륨의 비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걸 따져봐야 될 것이 자, 처음에 빅뱅으로 우주가 빵 하고 얘가 터집니다. 자, 빅뱅이 있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요. 시간이 지나서 약 한 3분 정도가 지납니다. 3분 정도. 자, 3분 정도가 지나섰을 때 그때 우주는 어떤 상태일까를 따져보게 되면 우선 요 당시에는 양성자와 그 다음에 중성자가 있을 것인데 물론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양성자, 중성자만 있기 때문에 요것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의 비는 대략 1대1 정도의 비를 갖습니다. 대략. 자, 이 상태여 있다가 3분이 지나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빅뱅으로부터 약 38만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빅뱅이 있고 난 다음에 38만 지나갑니다. 그럼 그때 여기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때보다는 확실히 이때의 우주의 크기가 커졌고 그 다음에 온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랬었을 때
양성자와 중성자라고 하는 요것들이 계속해서 1대1의 비율을 갖는 것이 아니고 얘네들이 어떤 비율을 갖냐면 양성자 대 중성자가 약 7대1의 비율을 가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봤을 때 양성자, 중성자가 1대1이었는데 갑자기 양성자 비율이 확 높아집니다. 그 얘기는 중성자의 일부가 양성자로 분개를 한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물리에서 이제 알파 분계, 베타 분계 배우게 될 것들인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그래서 중성자 일부가 양성자로 분개를 하면서 양성자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고 중성자가 줄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7대1의 비율을 갖는 게 빅뱅 이후 38만 년 요 사이에서 나타난 일인데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따져봅시다. 양성자를 검은색으로 표시해보고 그 다음에 중성자를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해볼게. 그러면 양성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중성자 하나 이렇게.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양성자가 이런 식으로 한 세트가 더 있다라고 한번 가정합시다. 이렇게. 자, 이러셨을 때 요 양성자 하나는 전자만 있으면 중성 수소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치? 그래서 요거 하나는 수소가 될 수 있는 원자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수소 원자핵. 자, 그런데 헬륨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양성자가 한 개만 있으면 안 되지.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에서 입자 네 개가 결합된 상태가 헬륨이 됩니다. 그러면 잘 따져보시면 요거 하나하나가 다 수소 원자핵이 될 수가 있는데 헬륨 원자핵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요것이 결합을 해야지만 이게 헬륨 원자핵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요게. 자, 그러면 전체 한번 따져봐봐요. 요거 하나가 만약에 수소 원자핵이다. 그러면 수소 원자핵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개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 좁으니까 여기다 씁시다. 수소 대 헬륨의 비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개수비가 나오잖아, 문제에서. 그러면 개수비는 12개 대 1개가 돼요. 12개 대 1개. 12대 1 됩니다. 12대 1. 요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애들을 봤었을 때 질량비를 따져보잖아. 물론 중성자하고 양성자하고 질량은 다릅니다. 근데 미세한 차이니까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는 12개의 입자, 얘는 4개의 입자. 그래서 얘는 12대 4가 돼요. 12대 4. 보기 편하게 하게 되면 얘는 얼마냐면 3대 1.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거 뭐냐면 빅뱅 이후 3분부터 38만 년이라는 요 시간 동안에 양성자와 중성자는 7대1의 비율을 가졌다라고 하는 요 숫자. 그 다음에 얘가 있고 난 다음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이거 하나하나가 다 수소 원자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둘의 개수비는 12대 1 숫자. 그 다음에 질량비는 입자 개수를 보게 되면 12개 대 4개니까 정리하게 되면 3대 1 요렇게. 그래서 요 비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양성자, 중성자는 7대 1이고 수소 헬륨의 개수비는 12대 1, 질량비는 3대 1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특히 요 두 가지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요게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서 수소, 헬륨이라고 하는 두 가지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빅뱅 때부터 요때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 입장에서는 질량의 변화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도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일 거야 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만약에 정상 우주론에서 말한 것처럼 질량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 비를 맞출 필요가 없는 것들이지. 그래서 지금에 확인했더니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의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들어맞더라 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면서 빅뱅 우주론이 맞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된 겁니다. 여기서 이 3대 1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왜 그러냐면 빅뱅 우주론의 증거도 3대 1이지만 이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성간기체의 비도 3대 1, 수소 헬륨의 비가 3대 1. 그 다음에 별, 태양이나 기타 등등 별, 이 별을 구성하고 있는 수소 헬륨의 질량비도 3대 1. 그래서 이 3대 1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모든 우주의 성간기체 또는 별, 은하 상관없습니다. 수소 헬륨의 비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3대 1로 일정하다.
하다못해 태양 안을 보잖아? 그러면 수소와 헬륨이 약 75% 대 25%요 비율로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태양도 요거에 맞춰서 구성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때요? 이해할 만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까먹지 말아야 할 것은 뭐 얘가 뭐 어떤 분기를 했네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문제 안 나와. 여기서 딱 기억할 것은 요게 7대1, 12대1, 3대1, 특히 3대1을 까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8만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현재까지 왔어요. 현재까지. 자, 현재까지 오는 동안에 현재 우주의 나이를 138억 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몰라도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이 38만 년부터 현재까지 요 중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인가를 한번 잠깐 따져보자면 이게 있습니다. 여기 전까지 우주와 이 다음 우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여기 전까지 우주는 부피가 작았던 우주지만 여기 이후 우주는 부피가 많이 커진 우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 우주와 이 다음 우주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전 우주는 물질이 아주 빼곡하게 이렇게 뭉쳐있는 상태. 물질, 그러니까 뭐 양성자, 중성자, 뭐 쿼크 다 포함해서 이렇게 물질이 빼곡하게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빛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빛은 광자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광자의 형태로 이렇게. 그래서 물질 사이사이에 빛이 들어가 있는 상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물질과 빛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그때 우주를 뭐라고 그러냐면 불투명 우주라고 합니다. 불투명 우주. 또는 어떤 책에서는 이것을 흐린 우주라고도 말을 하게 돼요. 흐린 우주.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식빵 있잖아. 이 큰 식빵. 요 식빵에 만약에 초코가 박혀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식빵에 초코가 박혀있는 거 되게 맛있겠다. 아무튼 그렇게 박혀있는 그 상태의 우주가 38만 년 이전의 우주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38만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주는 부피가 확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던 우주가 이런 식으로 물질과의 간격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빛은 이렇게 박혀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때 우주에 빛이 쫙 퍼져나갑니다. 그때 우주를 뭐라고 그러냐면 투명 우주 이라 하고 또는 어떤 책에서는 이것을 맑은 우주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38만 년이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그 전 우주는 불투명한 흐린 우주였지만 그 다음부터는 투명한 맑은 우주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때 이렇게 투명 우주가 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첫 번째,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특징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이때부터 빛이 직진을 할 수 있는 상태 됩니다. 빛이. 그 전까지는 빛이 직진을 못해요. 이런 식으로 콕콕콕 처박혀 있었기 때문에 좀만 가면 부딪히고 좀만 가면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직진을 못하는 상태였는데 투명 우주가 되면서 그림 보다시피 직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부터 빛이 직진을 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 말하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 자, 여기서 용어를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복사. 복사라고 하는 것은 대류전도 복사, 이걸 말하는데 그때 복사는 전자기파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걸 말하고 있는 것들이지. 그러면 우주 배경 복사가 이때 출발한 거는 이해가 돼. 그러면 우주 배경 복사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라고 문제 나온다고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 잘못 생각해서 이때 빛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우주 배경 복사가 있었다가 38만 년 지나고 난 다음에 퍼져나간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복사예요, 복사. 파동이 있는 복사입니다. 이전까지는 입자 형태 존재하고 있지만 이때부터는 얘가 직진을, 파동 형태로 직진하기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가 이때 생성되어서 출발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때 생성돼서 출발했다. 그 전에 빛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전자기파 형태로 출발한 시기가 요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8만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당시의 우주의 온도는 약 3000켈빈 정도가 돼요. 3000켈빈. 자, 3000켈빈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빅뱅 때의 우주 온도는 약간 책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떤 책에서는 한 10조 켈빈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10조 켈빈. 그러면 10조 켈빈이라면 이거 상상하기 어려운 온도인데 아무튼 그 정도의 온도에 있다가 38만 년 때 이제 그 한 3000 켈빈까지 떨어졌다라 보고 있어요. 근데 에어컨 누가 틀은 거야? 튼 거야? 네가? 저요? 아니야? 아니, 널 해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아, 네가 틀은 거야? 센스 있었어. 더 뒤지는 줄 알았는데, 괜찮아. 추우면 꺼도 돼. 나 혼자 쓰러지면 되는 거니까. 자, 3000켈빈의 우주의 온도가 되는데, 그때 이 3000켈빈 정도 떨어지면서 그 전에 비해서 온도가 많이 떨어진 거다 보니까 이 때부터 현재까지 이 우주 배목서의 파장이 점점점 길어집니다. 요거는 우리가 다음에 할 내용인데 3000켈빈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온도가 떨어져요. 온도가 떨어져서 현재는 우주 온도가 약 얼마 나오냐면 약 2.7켈빈 정도가 나옵니다. 우주의 온도는 떨어진다. 빅뱅 우주론이죠.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면서 이때 있었던 우주 배목서의 파장이 많이 길어지더라. 이렇게. 요건 이따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38만 년 이후부터 나타났던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중성 원소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우주의 온도가 많이 높았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자하고 원자핵이 결합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근데 요때부터 38만 년이라는 그때부터는 온도가 3000켈빈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중성 원자들이 이때 막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원자핵 주변으로 전자가 돌 수 있는 그런 상태, 중성 수소라든지 중성 헬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38만 년이라는 요 시기 때 이런 특징이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로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 있었던 3대 1이라고 하는 요 비율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여기까지 좀 난 이해 못했다 하는 부분. 괜찮지? 아직은. 첫 수업이니까 너무 막 그렇게 토 나올 정도까지 수업하진 않을 거예요. 38만 년에서 현재로 갈 때 투명 우주. 38만 년이라는 요 시기부터가 투명 우주야. 또 질문? 저 비율은 그냥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에서는 이게 아마 초창기 우주가 이 정도 온도가 됐을 것이니까 아마 이 정도의 양소자 중소자 비율이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다 예측을 했던 거다. 처음부터 예측을 했는데 맞아 떨어진 것이지. 이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요게 돼야 된다. 이렇게 역으로. 네. 내용 질문은 좀 뒤집기는 같고 생성 뒤에 도와주신 거. 출발. 그런 질문 괜찮아. 또 질문. 쉬는 시간을 갖기 전에 질문을 좀 가지려 해요. 그러면 다음 주에 관련된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점수를 갖고 우리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